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최유진, 42, 서울 청담동에 있는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의 총괄 주방장이었습니다. 20년간 칼을 잡아온 베테랑 요리사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는 예술이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고 불 조절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유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골랐습니다. 생선의 눈빛을 보고 채소의 향을 맡고 고기의 결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후각이 중요했습니다. 신선도는 코로 판단했으니까요. 주방으로 돌아오면 조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유진의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조수 강민은 30살이었습니다.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유진 밑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칼 솜씨도 뛰어났고 손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항상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요리는 마음이라고. 강민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완벽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슨 상관이냐고. 유진과 강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였지만 동시에 경쟁자였습니다. 강민은 유진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총괄 주방장이라는 자리를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주방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진은 홀로 남아내일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소스가 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기름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소화기를 찾았지만 불길은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누군가 유진을 끌어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유진은 밖으로 나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얼굴과 손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후각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유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각을 잃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당장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쉬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피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꽃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늘을 볶았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이 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극도 없었습니다. 고추를 만졌습니다.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후각을 잃었다는 것을.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요리사에게 후각은 생명이었습니다. 재료의 신선도를 코로 판단했습니다. 조리 상태를 냄새로 확인했습니다. 소스의 완성도를 향으로 알았습니다. 후각 없이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보고도 신선도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익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스를 만들어도 완성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늘었습니다. 고기를 태웠습니다. 소스가 너무 짰습니다. 생선이 비렸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했습니다. 강민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방장님, 좀 쉬시는 게 어떠냐고.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다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방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레스토랑 오너가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너가 말했습니다. 미슐랭 재심사가 다가온다고. 지금 상태로는 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고.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라는 건 사실상 그만두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너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이 대신 주방을 맡겠다고 했다고. 재능이 있으니 기회를 주고 싶다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자신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민이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서던 자리였습니다. 강민은 유진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20년을 일한 주방이었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유진은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리가 전부였으니까요.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85,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 내려오냐고, 오래 못 봤다고, 보고 싶다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곧 내려가겠다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뿐이었습니다.
요리 도구는 놔두고 왔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드문드문 있었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외갓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릴 적 여름마다 이곳에서 놀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유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유진이 어릴 적 쓰던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냄새는 맡을 수 없었지만 맛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려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을 더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따라 마을 경로당에 갔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장 할머니가 유진을 보았습니다. 70대 후반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이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유진 외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주라고. 서울에서 요리사로 일했다고. 이장 할머니가 눈을 빛냈습니다. 요리사라고요? 그럼 요리 잘하겠네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 급식을 하는데 요리할 사람이 없다고. 원래 하시던 분이 허리를 다쳐서 못 하신다고.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유진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다고. 후각을 잃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어르신들은 까다롭지 않다고. 그냥 따뜻한 밥만 있으면 좋아하신다고. 유진은 난처했습니다.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유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 부엌에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조리 도구도 낡았습니다.
서울의 최첨단 주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부엌이었습니다. 이장 할머니가 재료를 보여줬습니다. 쌀, 김치, 두부, 감자, 배추 등이었습니다.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가게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코를 가까이 댔지만 냄새는 맡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감자가 싹이 났습니다. 두부가 약간 물렀습니다. 배추가 시들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재료로 요리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치의 발효 정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코로 맡아야 하는데 맡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약간 물렁했습니다. 아마 잘 익은 것 같았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얼마나 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냄새로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맛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물을 더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싱거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만 맡아도 간이 맞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 맛을 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완성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20명 정도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고 찌개를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셨습니다. 유진은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맛이 이상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고. 다른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진다고. 유진은 놀랐습니다. 정말일까요? 자신은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이장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후각을 잃었다고. 제대로 요리할 수 없다고. 이장 할머니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게 만든 게 아니라고.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라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정성이요.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튿날도 경로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요령을 조금 터득했습니다. 냄새로 판단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습니다. 끓는 소리를 듣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시간도 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는 20분, 된장찌개는 15분.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다고. 유진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경로당에서 요리했습니다.
메뉴를 바꿔가며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볶음밥. 어르신들은 매번 잘 드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코를 자꾸 가까이 대냐고. 냄새를 맡으려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사고로 후각을 잃었다고.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리를 하냐고. 유진은 말했습니다. 냄새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보고 만지고 듣는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맛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유진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장 할머니가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 행사였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마을 사람들 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100명 분량은 많았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고. 마을 아낙네들이 도와줄 거라고. 그냥 지휘만 해달라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를 정했습니다. 잡채, 전, 나물, 찜, 국. 전통적인 한식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유진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구는 채소를 썰고, 누구는 고기를 재우고, 누구는 전을 부치고, 함께 일했습니다. 유진은 지시했습니다. 당근은 이렇게 써는 거라고, 고기는 이렇게 재우는 거라고. 아낙네들은 유진의 말을 따랐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를 넣었습니다. 유진은 냄새를 맡을 수 없었지만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색깔이 좋았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팬에 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은 소리로 익는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간을 맞췄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잔치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긴 테이블에 빼곡히 놓였습니다. 색색깔의 음식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맛이 이상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잔의 손주가 만들었다고. 서울에서 유명한 요리사라고. 사람들이 유진을 보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유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진다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라고,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뒷정리를 하는데 외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손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요리하다니. 유진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후각을 잃었어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며칠 후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식당이 위기라고, 손님이 줄었다고, 리뷰가 나쁘다고, 음식에 영혼이 없다고. 유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슐랭 재심사에서 별을 잃었다고, 이스타에서 1스타로 떨어졌다고. 유진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민이 물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거냐고. 기술은 완벽한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요리는 마음이라고.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한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유진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냐고. 강민이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무서웠다고. 스승님이 쓰러지자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틀렸다고. 스승님의 자리는 스승님 것이었다고. 유진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라고. 강민만의 요리를 만들라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라고. 강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라고. 요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완벽함이 아니라 정성을 담으라고. 강민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오시면 안 되냐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진짜 요리를 배웠다고. 강민은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유진은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제 시작하라고. 진짜 요리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장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면 어떻겠냐고. 경로당 급식만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유진은 놀랐습니다. 식당이라니.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마을에 식당이 하나도 없다고, 밥 먹으려면 읍내까지 가야 한다고,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식당, 작은 식당,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식당.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옆 빈 건물을 개조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홀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6개를 놓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잔의 밥집, 외할머니 이름을 땄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정식 한 가지, 매일 바뀌는 메뉴였습니다. 집밥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개업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호기심 반, 응원 반이었습니다. 유진은 주방에 섰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울의 화려한 주방과는 달랐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첫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정식? 된장찌개 정식이었습니다. 유진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냄새는 맡을 수 없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손님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집밥 같다고. 유진은 웃었습니다. 하루하루 손님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에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고.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요리하기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르신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밥을 더 주고 반찬도 더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외롭지 않다고. 밥도 맛있고 사람도 만나고.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강민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강민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을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배우고 싶었다고. 유진은 식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의 정식을 내왔습니다. 강민이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라고. 이제야 알겠다고. 유진은 앉았습니다. 강민 앞에. 강민이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유진은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강민이 물었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칠 게 없다고. 이미 기술은 완벽하다고. 이제 마음만 배우면 된다고. 강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배우냐고. 유진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해보라고. 한 달만.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작은 시골 식당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배웠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법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요리가 뭔지. 유진이 물었습니다. 뭐냐고. 강민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요리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방에 서서 요리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손님을 생각하면서. 손님들이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음식에 온기가 있다고. 리뷰가 좋아졌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미슐랭 재심사에서 다시 별을 받았습니다. 강민은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맙다고. 스승님 덕분이라고.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배웠으니까. 유진은 계속 마을에 남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을.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지금이 더 좋다고. 이장 할머니가 또 제안했습니다. 요리 교실을 열면 어떻겠냐고. 마을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거라고. 유진은 좋다고 했습니다.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유진은 가르쳤습니다. 칼 잡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재료 고르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담는 법.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담냐고.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누가 먹을지, 어떤 기분일지, 무엇이 필요할지. 청년들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유진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손님들이 왔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국 먹으니까 살 것 같다고. 유진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려와줘서.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더 고맙다고. 여기서 진짜 삶을 배웠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후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완벽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얻었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진실하게 사는 법을. 요리는 코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손으로, 귀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완벽해도 마음이 없으면 차가웠습니다. 기술이 부족해도 마음이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진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마을 식당, 낡은 주방, 단순한 메뉴. 하지만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삶은 때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더 소중한 것을 채워줍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되찾게 해줍니다. 후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맛을 찾았습니다. 화려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라는 것을. 부엌에 서 있는 유진. 옆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혹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